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함께 더 나은 원픽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더 지혜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꿀팁과 정보들 알려주실 김경아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인구 3천만 명 시대 현명한 은퇴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죠? 인구 3천만 명 시대, 제가 3천만 명에다가 강조를 할 건데요. 어떠세요? 요즘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정말 쇼킹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저출생 이런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출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구 3천만 명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보험의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현재 모든 보험도 다 검토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제가 예측을 해갖고 왔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맞는지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특히 오늘은요. 은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제활동하고 있을 때는 5만 원, 10만 원 큰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달에 빵꾸가 나도 다음 달에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타계하신 저희 할머니한테 10년 전에 5만 원권을 드렸을 때 생전 처음 본 돈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저는 5만 원이 큰 부담이 아니지만 저희 할머니는 쓰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라고 여기더라고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마다 환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5만 원이나 만 원의 환율은 어떻게 되실까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50년 뒤에 나에게는 또 어떤 환율이 적용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50년 후에 나와 만나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요즘 막 이렇게 아바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오늘의 나의 50년 후의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20대라고 가정을 하면 50년 후면 70대의 나와 만나는 거고요. 오늘 TV를 보시는 분이 50대라면 100세의 나와 만나는 겁니다. 아유 무슨 100세. 그럴 것 같으시죠?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처럼 발달한 세상에서 웬만하면 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선 50대 후에 나와 만난 거. 또한 아바타는요. 이렇게 50대 후에 늙은 나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각각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저축 방법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결론을 보여드릴까요? 한쪽에서는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할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니에요. 나는 100만 원씩 저축을 해야겠어요. 이 결과는 어떤 거에 달려 있을까요? 느낌 오세요? 급여는 똑같이 내가 200만 원을 벌고 똑같이 3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나 진짜 50년 후에 늙은 나를 마주하는 순간 내가 번 돈을 다 쓰고 나머지 나이 먹었을 때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게 누구 탓일까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았어요. 혹여라도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나의 노후를 50년, 60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 나에게 용돈을 따박따박 주는 거는 젊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만 원씩 저축을 할게요는 그 나이 든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지 못한 경우고요. 이렇게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답한 경우는 진짜 50년 후에 나와 대화를 나눈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고요. 저한테도 쿵 하고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평균 수명,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평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빈값이라는 건데요. 최고 많이 생존하는 나이. 보통 사람들이 영유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젊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해서 나누기를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60대, 70대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나하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까지 다 살기 때문에 최빈 수명 나이는 현재 현존하시는 분들이 이미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90세가 안 되신 분들, 60세이신 분, 70세이신 분들은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가 사망하게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산다는 게 이 최빈값이라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손에 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최빈 수명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90세 이상까지 살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가장 사망을 많이 하는 연령을 보는 이런 통계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70년에서 74년에 태어나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나이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특별한 출생 연령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52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요. 저는 이제 52년생은 아닌데 52년에 출생하신 분들이 100만 명이라 그러면 76%에 육박하시는 분이 아직 현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76%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80이나 90 혹은 100세까지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두 번째, 66년생, 85년생, 94년생 이런 분들도 동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100세까지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장수하는데 태어나는 양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 5천만 명에서 결국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어떤 시대가 오냐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65세 은퇴를 70세로 늘리는 게 굉장히 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혀. 우리는 이제 앞으로 90세까지 일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0세까지 내가 일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20대, 30대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최소한 60년에서 80년 정도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I가 대체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40이라는 분의 경우 90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이 5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위험을 조장하려고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다는 사실을 보시고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게 경제활동은 무엇을 하시며 살 것인가.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모으실 건가.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벌고 써야만 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이거를 국가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고는 건강한 게 제일 좋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은퇴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해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좋은 거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면 되죠. 이 단순한 게 왜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왜 살은 찔까요? 왜 고지혈은 생기고 왜 당뇨는 생길까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병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식습관이나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건강 수명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좋아하는 술 먹으려고 운동을 한다고. 차라리 이렇게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금융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지만 건강관리 꼭 하시는 거 약속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요.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이 그림만큼 저한테 확 와닿는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 한 분을 부양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2명의 어린아이들이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는데 지하철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새 좌석이 경로석이었는데 바뀌는 거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이 3명이고 나머지 7칸, 8칸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요. 절도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독사, 그리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경제적인 위기, 이거보다는 차라리 절도라도 해서 감옥에 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현황을 말씀드릴 건데요. 고령자 취업 현황을 말씀드릴 건데 이 도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다르게 보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여전히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취미 생활도 누리면 정말 좋아 보여요. 집에만 가만히 있어서 돈이 많아서 늘 취미 생활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왜 제 눈에는 더 빨리빨리 이렇게 힘들어지시는 걸까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직업에 종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슬프게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길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이요. 55세에서 79세 고령자 취업 분포를 보니까 갑자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단순 노무라든지 몸으로 하는 거 많이 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들은 강의에서도요.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로운 취업을 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55세 여성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는 건강하고 앞으로 노년이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직장 생활을 오래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앞에 상품 얘기를 제가 많이 안 드린 이유는 우선 우리가 주변에 접할 수 있는 거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핸드폰을 조금만 보시더라도 아니면 주변에 막 광고 이런 거 너무 많죠. 중요한 거는요.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누가 나한테 줄 것인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올 초만 해도요. 고금리 상품이 엄청나게 넘쳐났어요. 여태까지 볼 수도 없었던.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막 세상이 막 불안해지니까 고금리 상품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4%짜리 적금이 요즘 많이 없어졌죠. 4% 적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만 원씩 월 저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4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을 꼬박꼬박 12달 저축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저축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4% 저축을 찾을 수도 없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가정으로 100만 원씩 저축을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원금은 1,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1,200만 원 대충 1,000만 원이라고 치고 4%짜리 적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1,000만 원의 4%를 수익률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첫 번째 달에 넣은 거는 12달을 불이를 해주니까 걔는 4%가 맞아요. 4만 원.
이자를 받겠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달에 납입을 하신 거는 1년을 불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6개월만 불이를 해주죠. 그리고 만기가 12개월째인데 바로 직전 달에 돈을 내시면 한 달밖에 불이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12번을 쭉 이자를 계산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총 받은 게 26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4% 일반 과세를 하고 나면 나는 1,200만 원을 냈어요. 힘들게. 내 손에 들어온 이자는 21만 6천 원. 6천 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1,200만 원 저축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자로 받는 게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좀 참아야 되는데 이게 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어머니가 70대인데 지금도 동네 새마을금고 가서 적금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엄마 정도 70대 이제 후반이시니까 뭐 그런 거 할까 싶어 안 여쭤봤는데 지금도 전화 통화하시면은 은행에 가서 뭐 적금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작게든 크게든 뭔가를 계속 저축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 금리가 없지만 실효 수익률로 내가 받는 거는 원금을 처빈 200만 원을 내도 21만 6천 원밖에 내 손에 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똑같은 1년짜리 저축을 그냥 1년마다 끝내는 게 아니고요. 7년을 연속해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년짜리 저축이에요. 그냥 연속해서 84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400만 원을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저축을 7년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납입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받는 이자가 112.3%입니다. 내가 낸 돈이 100%가 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12.3%가 확정이자. 조금 전에 1년에 4%짜리를 세금 떼고 나면 내가 실효 수익률로 받는 거는 한 2.75밖에 안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12%의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조건은요. 7년을 참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3년 거치시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지갑 막 유리 지갑이다, 투명하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월급 얼마 받는지를 나라에서 다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 세금 걷어가야 되는 거 미리 다 떼고 연말에 정산해서 더 내거나 아니면 많이 냈으면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거래를 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10원도 이자를 떼지 않겠다는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비과세 제도의 법적인 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피부로 실감하기 전에는 이 비과세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너무 중요한 거는요. 비과세 이 법이 시행령이 너무 2017년에 만들어진 걸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떻게 더 강화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라면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축성 보험을 10년만 유지를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거둘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비과세 제도거든요. 우리 집에 대학생 이상 가족이 4명이다. 4분이 모두 다 비과세 요건을 다 혜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한 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쨌든 각자의 경제 상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를 잘 알면 우리 애들 한 명이라도 10만 원짜리 이 비과세 통장 하나라도 개설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품으로 돌아오면요. 7년을 납입을 했을 때는 112.3%의 확정적인 수익률이 일반 적금보다 6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어차피 3년을 기다리면 이자 소득세를 하나도 안 떼는 비과세 요건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는데 나는 8%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돈 내는 기간을 잘 참았더니 12%의 확정적인 이자, 3년을 기다려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10년을 딱 기다렸더니 120%. 잘 생각해 보세요. 원금 1억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2천만 원. 원금 5천만 원을 내면 이자가 1,000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채도 아니고 금융사기도 아닌데 이게 정규 이 금융기관에서 나와 있고 다 금감원에 인가받은 상품인데 이런 상품은 7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는 확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길게 사는데 아이고 50대가 돼서 어떻게 또 시작을 해. 60대가 돼서 언제 하려고 또 시작해. 인제 못해. 아니고요. 90세까지 사시는 거를 넘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금액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노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떤 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입한 날짜의 약관을 평생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거는 길게 살아야 되는 긴 안목으로 현명하게 금융상품을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확정이자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7년 동안 납입만 하시고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인 사람은 7년이 딱 됐을 때 그냥 90배예요. 9,400만 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년을 기다리면은 100배, 1억이 됩니다. 100만 원씩 7년을 납입을 한다는 거는 원금으로 봤을 때 8,40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8,400만 원 내고 7년을 내고 그다음에 3년만 기다리면 1억 모으기. 1억은 예전에도 큰 돈이었고요. 지금도 큰 돈이고 나중에도 큰 돈일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냥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모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피해갈까 이런 게 목적이지만 서민들은 대부분 종잣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거만한 효자 상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500만 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납입 원금이 뭐 5배겠죠. 그러나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역시 90배니까 4억 7천만 원. 3년 가만히 기다릴게요. 4억 7천만 원이 5천만 원으로 이 뒷부분은 가만히만 기다렸는데 이자가 3천만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하나도 안 뗀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조금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액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월 납입액의 90배가 늘어나는 7년 되었을 때의 수익률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3년 동안 가만히 기다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수익률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공부를 언제까지 하고 끝나면 좋을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그만하면 평생 100살까지 아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경제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상품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확정적인 수익률을 내 걸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공부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때에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정보가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나 정보를 고를 수 있는 해안이 결국은 나한테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택의 여지 없이 9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돈 잘 모으실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제가 골라봤는데 특장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비과세를 잘 활용하셔라. 가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비과세 제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확정적으로 나한테 정해져 있느냐. 변동하는 거 불안하잖아요. 수익률은 높은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옵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확정적인지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하는 어떤 상품이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돈을 꺼냈을 수 있나. 유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품 안으로 들어오면 추가 납입을 하거나 인출을 하거나 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용어로 나오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7년 동안 돈을 넣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돈을 좀 찾아 쓰고 그다음에 좀 여력이 생기면 다시 입금을 하고 그리고 노후가 됐을 때는 연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돈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공유하는 정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회사들 중에 한 회사에서만 여태까지 납입한 것을 달러로 인출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수익률 높은 걸 고르셨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한화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높은 것 중에 하나의 추가 옵션이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있는가인데 요거까지만 고르셔서 내 형편에 맞게 향후에 내가 달러를 쓸 계획이 있다. 아니면 환차익을 노리고 싶다. 여기까지만 검토를 한다면 장수 시대에 길게 돈 벌 때 긴 호흡으로 좋은 상품을 고르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껏 높여 말씀드린 거는 긴 호흡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3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긴 안목으로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라이프 팁 함께해 주신 김경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할 텐데요.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오늘의 원픽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꿀팁과 정보를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이도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평생 변하지 않는 보장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왜 해야 될까요? 새로운 보험이 생기거나 보장이 달라지거나 또 수혜자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주기적으로 챙기면 좋을 보험 리모델링이지만 그래도 한 번의 준비로 평생 걱정 없이 유지한다면 더 좋겠죠? 오늘도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잘 준비하면 평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보험이라고 한다면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처음 딱 준비하면 그 보장이 계속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갱신을 선택하면 보험이 오르겠죠. 하지만 보장이 바뀌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보장이 바뀌는 경우가 뭔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직업이 바뀌는 경우 보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요. 만약 대부분의 분들이 뭐 사무직에서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입했을 때는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내가 일을 바꾼다고 해서 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 계속 받던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계속 똑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보장이 바뀌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직업이 바뀌었을 때일 텐데 네.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40세 가장이신 남성분입니다. 40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사무직도 있고요, 영업직도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사무직을 선택해서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도 생기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직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직업 급수가 손해보험은 이제 3가지로 나누죠. 사무직은 1급이고 현장 일을 좀 하시면 2급으로 나뉘는데 2급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해 쪽 보장이 좀 바뀌면서 빠지는 보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한번 저희랑 같이 의논해 보자고 이제 시청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직업 급수가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남성분입니다. 보험은 부모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물론 간단하게 잘 준비하셨습니다. 실손보험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죠. 암,뇌,심 이런 진단금 각각 준비하셨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진단금이기 때문에 의료비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계속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그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3년 갱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준비는 하셨지만 계속 오를 가망성은 있으시죠. 그리고 진단금 같은 경우는 요즘 의료 환경에 비하면은 일찍 준비하셔서 그 당시에는 좋은 진단금이었지만 지금 의료 환경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보장을 정리해라, 수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료가 저렴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가능하시면 유지하시되 보완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의견을 내려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의견일까? 한번 앵커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5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럼 앵커님 같으면 보장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자체가 그동안 다뤘던 그쵸. 케이스보다는 저렴한 것 같아요. 심플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험료를요. 네.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장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는 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유지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몸에서 영원히 늙지 않은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늙지 너무 어려운가요? 않는 게 없지 않나요? 네. 우리는 네. 다 노화되겠지만 네. 영원히 늙지 않은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손톱, 발톱도 다 늙는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암세포입니다. 아, 네, 그래서 보안은 첫 번째로 제가 리모델링은요, 첫 번째로 암을 한번 예시해봤습니다. 보완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은 암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질병 같은 경우는 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이제 소멸되는 게 대부분의 진단금의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료 환경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서 병이 한 번만 오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암 같은 경우는요, 재발도 될 거고요, 전이도 될 거고요. 그럴 경우에 암이 진단금이 한 번만 있다면 그건 약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진단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라든지 통원비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의료 환경 같은 경우는 입원보다는 통원을 많이 해서 치료를 하죠. 그리고 수술보다는
항암이나 약물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기 때문에 통원비 55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수술을 째서 하는, 피를 내서 하는 수술보다는 이런 로봇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빨리 완쾌돼서 조금은 비싸더라도 빨리 완쾌되는 이런 치료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로봇 수술비, 통원비, 항암 치료비, 이 세 가지는 꼭 미리 준비하신다면 마르지 않는 치료비라고 볼 수 있고요. 보험료도 아직 이런 보장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5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2만 원대의 보험료로 적어도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질 않습니다. 물론 보장마다 갱신의 보험료는 다르지만 그래도 크게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부담스럽지 않는 2만 원대의 보험료로 제일 무서운 암에 대해서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 암이 무섭다면 그다음 무서운 거는 바로 혈관에 대한 질병이겠죠. 혈관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지나다니는 게 없는 게 바로 혈관입니다. 하지만 혈관 같은 경우는요, 언제 터질지 막힐지 모르는 게 바로 혈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휴유장애가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휴유장애라 하면 내 몸에서 기능을 못할 때 휴유장애라고 하죠. 다치거나 아팠을 때 내 몸의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이런 휴유장애를 각각 부위별로 합산해서 받는 거,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질병에 있어서 수술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노화되면서 우리가 눈에도 백내장 수술할 수도 있고요. 간에 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담석에 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에 혹이 생기거나 팔에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질환이나 아니면 큰 암이라던가 이런 수술에 있어서 모든 수술에 각각 종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큰 혈관 질환, 우리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스텐트 삽입 수술 많이 하죠. 요즘은 피를 내서 하는 수술보다는 이런 스텐트 수술 많이 하는데 이런 혈관 질환 수술도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장 내용은 크지만 이런 보험료는 20년 안 오르는 보험료로 2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암에 대해서 2만 원대, 지금 수술에 대해서 2만 원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큰 질병에 대해서 다 보장을 두 가지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아까 앞서 제목이 평생 오르지 않는 바뀌지 않는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했을 때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중간에 내가 보장을 받는 내내 직업이 바뀐다면 같은 직업 내에서는 직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수가 다르다면 그동안에 처음 가입 시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한꺼번에 보험료가 왕창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보장이지만 이 보장을 생명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보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질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은 내가 어떠한 직업이거나 다르게 찾아오진 않잖아요. 물론 위험직급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직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상해 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팁은요. 내가 만약 직업이 바뀔 예정이 많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해 쪽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쪽으로 상해보다 보장이 넓은 제로 준비하신다면 어떠한 직업이 바뀌던 간에 처음에 준비한 보장으로 쭉 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업 바뀔 때마다 보험사에 이런 직업이 바뀌었다고 안내를 해야 되지만 생명보험은 보험사에 알려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장 나가죠. 보장이 재해나 입원했을 때 각각 보장을 받는데요. 위험직군, 혹시나 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오토바이를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스쿠터나 취미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스쿠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취미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륜 자동차로 혹시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상위 쪽은 보장 못 받으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쪽은 이런 보장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혹시나 나의 사고에 든든하게 보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보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장으로 2만 원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A, B, C 세 가지 보장 플랜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전부 합해봤자 한 6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6만 원대의 보장으로 든든하게 상회하고 세 가지 보장은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앞서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든든한 7년 납의 든든한 보장을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살짝 훔쳐왔습니다. 네 번째는요. 혹시나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40대 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대 가장 같은 경우는 가족 있으시고 자녀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한 20, 30년간은 자녀를 양육하셔야 되고요. 또 노후도 걱정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자녀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금 바짝 일할 때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럼 7년 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할 나이시니까 가능하시죠. 그래서 100만 원을 예시를 해봤습니다. 100만 원이요. 아이들이 좀 더 학원비 때문에 이 돈 어렵다. 아이들은요. 크면 클수록 학원비 더 들어갑니다. 아이 학교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결혼자금 있죠.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 돈은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지만 돈을 모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아 전문가님이 예시한 거 한번 제가 훔쳐서 예시를 해봤습니다. 7년만 딱 납입하시면 총 납입 보면은 8,400만 원입니다. 8,400만 원을 그냥 놔두시면은요, 1,600만 원 이자가 붙어서요, 원금 1억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망 보장은 처음 시작은요, 7천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7천만 원대로 보장은 쭉 가져가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 사망 보장으로 7천만 원은 계속 보장을 받으면서 계속 사망 보장은 오르는 거죠. 사망 보장도 오르고 나의 가치도 오르고 목적 자금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자녀분들이 성장하면 그때는 납입이 끝난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보장과 이런 연금과 사망 보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보장 해서 총 4가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완을 하신다면 좀 더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직업 등의 변화가 생기면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 강의실을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변하지 않는 보장을 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자유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이도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자, 2016년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1년 갱신에 15년 만기라고 쓰여 있는데 15년 뒤에 보험이 끝나는 건지 100세 만기인 줄 알았는데 좀 헷갈리시나 봐요. 정확한 설명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이런 오해 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실손은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2013년 4월 이후에 계약하신 실손의료보험은 재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가입이라는 제도는 만료 시점 이전에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재가입 의사를 밝히면 만료 시점 이후에 재가입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에는요, 4세대 실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5년 재가입이 아니라 5년마다 재가입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직업이 바뀔 때마다 보험료가 바뀌는 건지 안 바뀔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안순 전문가님께서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직업이 바뀌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보험료를 내고 싶으시다면 상해 쪽 보험은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질병 쪽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그냥 저렴한 걸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일찍 준비하실 때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시면 특히나 군대 가기 전에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시면 군대 갔을 때 혹시나 사고 났을 때 큰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고 하십니다. 진단금만 600만 원 수령하셨는데 왜 일반암은 또 지급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 주시면요. 네,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된 거는 원발 보상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2011년 이후에는요, 갑상선암은 일반암으로 재분류가 되어서요, 보상 그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림프절 전이는 C77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C77 코드에서 C80 코드 사이의 분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발 보상 기준을 적용해서 원발 부위 조항에 의거하여 소외감으로 지급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암 기준의 10% 또는 20% 지급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시겠네요. 단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는 유사암을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시점이 잠시 있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 즉 원발암 보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600만 원이 지급이 되겠네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갑상선 제외진단금이라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600만 원이 나온 데에는 원발 보상 기준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꿀팁도 한 가지 알려주셨네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자, 20대 후반분이신데 암이 가족력이라고 하십니다. 암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고 싶으신데 그 방법이 있을까요? 안선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만약 암이 가족력이 암이라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만약 20대시라면요, 약간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35세까지 가입되던 어린이 보험이 이제 15세까지로 제한이 되거든요. 20대 분이라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왜냐면요, 어린이 보험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면책과 감액이 없습니다.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보험은요,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죠. 그리고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1년 미만이라든지 2년 미만의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요, 면책 기간이 없고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저렴한 보험을 검색하셔가지고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죠. 어른이 보험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어 Q&A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서 은퇴 전략은 필수로 준비해야겠죠. 평생 변함없는 보장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이 바뀌더라도 보장은 유지되는 보험들 저희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